모든 주식은 그 고점에서 긴 윗꼬리가 달리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장대의 음봉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20%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제일 그 어려운 게 기다림이고요. 그렇죠. 기다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자님은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시고요. 네. 뭐 어쨌든 한 달에 월 1억 이상 이렇게 네. 벌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투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지금 열풍이 좀 뭐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잖아요. 네. 이러한 주식 지금 혹시 투자하시나요? 저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벌써 그런 주식은 이사분면에 진입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하다가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해서 한번 꺾이면은 이게 한번 꺾여서 내려가면 그 가격이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건 안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예전에 깡통을 차셨을 때는 이런 거에 그냥 막 같이 뛰어들어가셨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선발이 돼서 뛰어들어갔죠. 선발이 돼서. 네. 근데 이제 그때 경험도 분명히 들어가서 바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막 그 상승의 어떤 기쁨을 맛보신 거잖아요. 몇 번씩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 네네. 계속 같은 패턴으로 12번씩이나 하신 걸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건 방법이 아니다. 네네. 해서 이제 바꾸신 게 네. 이제 먹히고 있는 거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걸로.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 원칙이라는 게 이제 결국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인데 네네. 반대로 이제는 장대 음봉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네네.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이유는 뭔가요? 장대 음봉은 이제 세력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매집한 그 물량을 여기 2, 4분면에 이르는 데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그 물량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털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터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이제 2, 4분면에 진입한 그 고점에서 그 세력들이 물량을 털 때는 약간 오르는 척 하다가 그야말로 그 급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반드시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장대 음봉은 절대로 그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 12번 깡통 차셨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장대 음봉이 발생해갖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네. 세력은 항상 보면 2차적으로 요게 오르는 듯하게 다시 그래프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이 3, 4분면에서 그 집폭탄에서 이제 3, 4분면에서 이게 올라가는 듯 하면서 이제 다시 그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가격을 한 10%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또 쫓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개별들이 쫓아 들어가고 저도 옛날에 많이 쫓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절대로 쫓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아주 철저하게 피하는 거죠. 2, 4분기, 2, 4분면, 3, 4분면이다 하면. 2, 4분면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장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에 장대 양봉이 생겼던 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생겼던 그 중간 가격에 네. 50% 이상 상승한 시점 네네. 이후를 이제 2, 4분면이라고 네네. 표현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오히려 장대 음봉이 생겼을 때도 그 반등 오히려 상승할 거라고 보고 네네. 들어갔었던 거군요. 네네. 근데 요즘 많은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네네. 뭐냐면 싸진 거 아니야? 저가 매수 기회 아니야? 예. 이런 기회가 오히려 큰 위험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NC소프트가 급락하다가 상종가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소위 그 3, 4분면에 진입한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거든요. 그때 잘못 들어가면은 지금 물린 NC소프트 상종가에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처럼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철저하게 외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장대 음봉도 이제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이 네네. 장대 음봉도 거래량이 실린 거겠죠. 네네. 그 거래량은 그 장대 양봉처럼 전날 혹은 이전에 어떤 평균 거래 네. 대금이나 혹은 거래량의 네. 2배 이상을 네네. 수반했을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자, 그러면 긴 윗꼬리가 생기는 장대 음봉도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거는 세력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털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던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2, 4분면과 3, 4분면에 진입한 주식이 긴 윗꼬리를 달았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 우리가 보면 그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1월 11일 날 96,800원을 찍었고 네네. 긴 윗골을 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비록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예, 모든 주식은 그 고점에서 긴 윗골가 달리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긴 윗꼬리가 달렸거나 혹은 장대 음봉이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러니까 바닥 시점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바닥에서 실렸는데 그게 거래량이 안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생겼다.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첫 장대 양봉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네네. 바닥 시점에서 네. 이런 음봉, 장대 음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네.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보시나요? 네, 그게 이제 거래량이 안 실리고 거래량이 안 실릴 안 때. 실리면서 그냥 가격만 호가 공격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죠. 바닥인데 바닥인데도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장대 양봉 같은 게 없었는데도 네네,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장대의 음봉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20%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긴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렇게 위험한 거를 네네. 들어갈 이유는 없죠. 다른 종목도 많은데. 근데 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쩌면 동감 못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이씨 불타기라도 해보자. 네네.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메타버스나 NFT나 네네. 게임주나 엔터주나 네네. 이런 데 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리면 많이 나오나요? 지금도 이제 상반기까지만 해도 보통 하루에 두세 개씩 나왔었어요. 좋은 주식이.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그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이제 바닥에서 네. 돌면서 거래량이 그 60일 평균 거래량의 200% 이상 불꽃 거래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장대 양봉으로 보고 그때를 진입 시점의 기회로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주식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요새도 하루 평균 하나씩은 나옵니다. 최근에 네. 투자하신 종목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제가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에너지였었는데 S에너지인가요? S에너지? S에너지? 예. 네. 그것도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네, 선택했는데 그것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물렸어요? 예. 그것도 산 가격보다 그러니까 처음 살 때 그때가 네. 이제 첫 그렇죠. 네 번의 분할 매수 순간의 첫 번째니까. 예. 그래서 더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네 번의 분할 매수하는 거는 25%씩 딱딱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금액이 좀 다른가요? 딱딱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25%씩.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뭔가 길목을 기다리는 투자. 네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식에서 제일 그 어려운 게 기다림이고요. 그렇죠. 기다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네.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거나 네네. 횡보하고 있거나 네. 재미없는데 저쪽에서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러잖아요. HTS에서 네네. 띵동띵동 상한가 종목들 튀어오르고 그럼 막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런 제가 쓴 문구를 쳐다보면서 과거에 정말 아팠을 때 네, 그거를 깡통 쳐다보면서 찼을 때 기분. 끌려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죠.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하나의 부적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마음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혹할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인 이상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어려웠을 때 적은 그 글귀를 보고 내가 이때 얼마나 어려웠나 그걸 회상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좋은 주식이 아니라 팔릴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을 또 책에 하셨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이 표와 같은 건데요. 네. 이 표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2, 4분면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다. 이러면은 이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제가 만약에
96,800원에 샀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96,800원에 샀으면 제가 지금 7만 원 하는데 그걸 팔 수가 있겠습니까? 못 팔죠. 도저히 못 팔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주식 목적이 아니고 주식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주식이 아니고 팔릴 주식을 철저하게 사야 된다. 그래서 이 팔릴 주식이라는 거는 이 오르막 분면에 위치한 주식, 이 주식을 철저하게 사야 주식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물건을 가공하지 않고 남한테 물건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제가 주식 사봐야 이거를 삼성전자를 가공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식채 산 채로 넘기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에는 제가 이 높은 가격에 사갖고 다른 사람이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렸는데 요새는 이제 그 좋은 주식이 아닌 팔릴 주식을 철저하게 사니까 그 100번 사면은 99번을 승리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그런 낮은 상황에서 어떤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생기는 네. 검색해서 네. 그러한 주식들을 그냥 선택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왜냐면 기본적 분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기업에 네. 대한. 네. 이런 것을 하시나요? 아니면 없이 그냥 어떤 종목이든 그런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시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런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재무제표 분석도 하고 또 제가 경영학과도 나왔으니까 재무제표도 그렇죠. 남다르게 볼 수도 있고 ROE 뭐 퍼가 그거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거하고는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돈을 넣냐 안 넣냐예요. 세력은 그 개인보다 훨씬 정보력, 자금력,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나름대로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암만 잘해도 세력보다는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세력에 돈을 넣은 게 확실한 거를 알고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무제표 분석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보고 예. 그 가운데에서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다 하루에도 2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네네.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개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확률적으로 높은 걸 해야죠. 선택하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세요? 그 여러 개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더 바닥에 가까운 종목. 예, 일사분면 바닥에 더 가까운 종목. 그렇군요. 예, 예. 그만큼 더 싼 주식. 예, 더 쌌는데 장대 양봉이 발생해 갖고 지금 막 진입 초기에 예, 상승 초기에 있는 주식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상승 초기에 있는 초기.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대 양봉이 발생한 첫날 예, 예. 그때 갈 수 있는 주식. 네, 네. 이게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책에서 원바닥, 판바닥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원바닥은 뭐고 판바닥은 뭡니까? 원바닥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주가가 어느 일정 가격 이하로 안 내려간 거를 원바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 판바닥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다 보면은 이 바닥 대비 2배만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10배, 20배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바닥을 점점 형성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2차, 3차로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판바닥이라고 붙여가지고 아까 얘기한 1사분면, 2사분면이 판바닥에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원바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예. 주식들이 요즘 NFT나 네네. 뭐 이런 게임주들 보면은 조정 별로 없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네네. 있지만 근데 보통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약간 떨어지면 횡보하다가 네네,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뭐 N자 그리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 N자 그리는 과정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 기준을 예. 이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판바닥이 형성됐냐? 이거를 철저하게 확인하죠. 판바닥에 그러니까 판바닥일 경우에는 좀 더 버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판바닥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편입하는 거죠.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초기 시점에 장대 양봉 생기는 초기 시점에 사시지만 네. 그게 아닌 그 주식이 이미 어떤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게 네네. 해가지고 이미. 예. 그래서 살 기회는 놓쳤는데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예. 횡보를 하거나 하락이 돼 있는 시점. 네, 네. 그
바닥을 보면서 또 결정할 그렇죠. 수도 있다. 그 바닥에서 다시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2차 장대 양봉. 2차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하고.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장대 양봉에만 사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나 세 번째 판바닥인 경우에는 이 바닥이 확실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원바닥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원바닥은 아주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그 가격 이하로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오랫동안 가격 네. 변동이 없었다. 네네. 그 가격을 원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원바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원바닥에서는 이제 장대 연봉이 터지도록 기다리는 거죠. 예. 우리 관심 종목으로 놓고 네네. 언젠가 이렇게 계속 이럴 수는 없다. 네네. 언젠가는 한번 양봉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때 내가 들어가겠다 네네. 생각하고 네네. 원바닥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킵을 좀 해놓자.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한동안 오랫동안 그 가격대에서 머물렀었거든요. 그 가격은 이제 내가 요거는 그 얼마를 얘가 돌파하면 틀림없이 장대 양봉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노리고 있다가 그런 경우는 딱 들어가죠.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125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250원을 아주 오랫동안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다가 이게 1250원만 돌파하는 순간 내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돌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시점에 바로 첫 번째 매수를 들어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바닥, 판바닥 네. 이때에도 매수의 기회가 네네. 나올 수 있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원바닥은 첫 번째 상승 진입 어떤 초기고. 세력이 들어오는 네네. 초기. 그다음에 판바닥은 이미 한번 들어와서 상승을 했으나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네네.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주식을 네네. 선택할 때의 기준.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쨌건 12번 네네. 깡통 차셨다는 말을 좀 웃으면서 하니까 죄송한데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완전히 패턴이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원칙을 지금은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왜냐하면 지금 이런 원칙을 지키다가도 정말 옆에서 날아가는 주식 보면 네. 저쪽 테마, 저쪽 섹터에 잠깐 조금이라도 담가야 될까? 뭐 이런 네네. 생각 들잖아요. 네네. 그걸 아예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좋은 종목을 한 개, 두 개씩 고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주식 안 골라도 얼마든지 다른 주식이 많고 저는 이제 특히 그 주식 패턴 여러 가지 중에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10% 나면은 파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또 이걸 팔면은 다른 종목 사면 되니까 굳이 뭐 그렇게 지금 날아가는 게임주 같은 위험한 주식을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게임주 아니면 뭐 있어? 예. 다 고기만 올라가지. 예. 근데 그 외에도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다. 많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